시장 참여자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게,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넘어가는 시간에 또 따라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위쪽으로. 근데 바로 대밀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서 바로 대밀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급락으로 바뀌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팩트와 현실이 다르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홍대표입니다. 2023년도 12월 4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32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조금 오전에 움직임이 좀 있어서 한 주를 준비하시면서 좀 먼저 준비하시라고 영상을 일찍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박스권 상태에 이어져서 다가 개장을 하면서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하락 출발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압박이라기보다는 하락 시세를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약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어차피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대다수 아시겠지만 한번 백브리핑하는 느낌으로 체크를 해보고 또 현재 시장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증시는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분위기는 혼탁했고, 나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0.24% 하락한 상승한 16,02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최근에 좀 휴식기를 취하고 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랠리를 이어가면서 연 이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한 모습인데, 다우지수는 다우지수대로,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지수대로, 아시아 증시는 아시아 증시대로 하면서 각각의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주가의 움직임에 의해서 모두 동등하게 움직이는 경향은 거의 없어졌고,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제한적으로 갇혀 있으면서 각각의 플레이에 좀 빠져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로 넘어오는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요. Q&A까지 해서 내용 정리하는데 거의 2시 반, 토요일날 2시 반에 종료됐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그 내용들을 풀로 다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떤지가 바로 그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연준 의장은 지금 상황에서 사실 그동안의 기조에 맞는 발언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순에 윌리엄 이사가 발언을 조금 비둘기적으로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급반전을 했습니다만 바로 대받아치면서 시장이 재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박스 공간에 갇혀 있었는데 연준 쪽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빌어서 보자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연준에서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다라는 발언을 강경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리 인하는 지금 안 할 거야 라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분위기 자체가 실적에 대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발언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인하를 안 한다는 발언을 아무리 할지라도 시장이 지금 그런 반응을 거의 무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가 막 그런 상황인데, 다우지수는 좀 열내로 보셔야 되는 게 월말 드레싱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초 움직임이 같이 믹스가 돼 있고, 거래량을 보시다시피 직전 대비해서 80%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새 국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보셔야 되겠고요. 나스닥이 가장 민감도가 높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국채가 움직였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거든요. 국채가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기술주 섹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제 그 발언이 있는 그 구간에서 굉장히 좀 혼탁했어요. 급락도 맞았다가 급등도 맞았다가 다시 지금은 재하락을 하고 있는,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거야라는 발언에도 지금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투자 심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런 일이 생기겠죠. 치우쳤던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치우쳐서 움직이는 것까지는 오케이다 이거죠. 하지만 그 시세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 시세가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되니까 지금처럼 대밀려버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시장에서는 어떠한 해석을 했냐면 연준 의장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야 뭐 관계가 없습니다. 뭐 금리가 오르든 금리가 내리든 제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브리핑을 해드려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게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해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넘어가는 시간에 또 따라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위쪽으로. 근데 바로 대밀려 버리잖아요. 바로 대밀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서 바로 대밀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급락으로 바뀌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팩트와 현실이 다르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팩트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근데 시장에서는 더 이상은 연준이 쓸 카드가 없어. 이제 인하할 거야. 언제 인하할지 카운팅 다운을 해야 돼. 그게 지금까지 시장 상승의 기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조적으로 상승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이후에 지금 벌써 열흘이 돼가고 있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열이에요. 10일인데 10일째 그러한 말장난을 가지고 등락을 주고 있긴 하지만 실제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멘트 하나에 목을 매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또 기대 플러스 알파 회복될 거라는 투자 심리가 생겼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해보면 아찔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런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까다롭다는 이유가 매매는 시장에서 매매하는 거는 여러분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매매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매는 언제든지 하면 돼요. 근데 흐름을 못 잡고 매매하는 게 제일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뭔가 하려고 계속 발버둥 치면 안 되는 게 이 자리에서 뭘 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주간 지수를 봐보세요, 여러분. 주간 지수가 지난주에 0.02의 보합이에요, 보합. 지난주에 0.02%라고요. 그럼 이 구간에서 뭐를 얻을 거냐 이거죠. 위아래로 흔들리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 다 당한다.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는 구간에서 다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여기인데 결국은 이 별표 위치에 있는데 위아래 흔들리면서 저 사람들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등락을 춤출 때 여러분들이 그 구간에서 다 당한다니까요. 지난주에 대부분 거기서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발버둥 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시장이 조금 더 간결하게 내용이 확정되고 움직이기 전까지는 오히려 간결하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락의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전장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별로 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휴일간 주말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다시 이제 전면전 가능성이 열렸고 이제 다시 휴전이 풀리면서 이제 전투가 발휘가 되기 시작하니까 개장과 동시에 골드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골드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신고가를 갱신해버렸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자산이 계속해서 치고 올리는 상황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게 감이 없으실 수가 있냐면 안전자산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내 공격적 자산들이 움직이니까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나고 나면 그걸 안다는 거죠. 계속해서 올리죠. 제가 전쟁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굳이 그 얘기를 해드리면 또 그 생각에만 또 몰입이 돼버려요. 전쟁. 그럼 언제 총알 한 발 쏴가지고 언제 시장 빠지나 또 언제 휴전해가지고 시장 급등하나 이런 계산기만 두들기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쟁에 대해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봤자 인터넷 기사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화 여러분들이랑 봐봤자 인터넷 기사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빠르다고 하면은 터미널이라는 인포 기사를 가장 빨리 받는 거 정도 수준인데, 그거 그래봤자 사람이 기사 써가지고 옮겨 적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쟁에 대해서 잘 안다고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걸 받아들여야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위험 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한 왜곡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영상에 있죠?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것입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요, 여러분. 아직도 그 자리에요. 제가 무슨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런 멘트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추측성 내용들이 아니고 있는 팩트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니까 그런 흔들림에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것 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팩트가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주는 매일매일 연준 쪽 임원들의 발언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그걸 못해요. 연준에서 금리 발표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연준 쪽 인사들이 발언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준 쪽 인사들이 발언을 못하기,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발언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깨끗한 시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좀 왜곡된 경향의 시장을 봤다고 하면 이번 주에는 좀 깨끗한 경향의 시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전쟁의 빌미로 삶아서 고점을 갱신한 건 분명한데, 분명한 것은 안전자산이 올라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안전자산 상승 기간이 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주가의 자체의 고지 현상 또한 고점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지가 10일째. 결국은 변곡점이 생길 거라는 얘기죠. 변곡점이 임박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변곡점의 임박을 고려한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지만 이번 흐름을 풀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이 다우지수와 나스닥, S&P와 나스닥, S&P와 다우지수 상호 간의 계율이 좀 커요. 계율이 크다는 건 뭐냐면 미국 내에 가치 있는 지수잖아요. 아무리 미국의 땅덩이가 넓다고 할지라도 미국 내 또 산업별로 분야를 나눠놨다고 할지라도 미국 내에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값이라고 하면 원자재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한두 군데겠어요? 원자재에 따라서 필수 소비재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기반 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쵸? 똑같습니다. 기반 시설에 물건이 안 팔리면요. 원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서로 연동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다우 지수는 내 갈 길 가겠다고 가버리고 나스닥 지수는 나갈 길 가겠다고 가버리고 S&P 지수는 또 내 갈 길 가겠다고 가버리고 또 안전자산인 골드는 또 내 갈 길 가겠다고 가버리고 이러한 형태의 불균형한 시장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이 성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영상이 그래서 성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을 보면 굉장히 많이들 보셨던데 큰손들이 왜 지금 안전자산 쪽의 움직임을 저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죠. 물론 여기서 다 해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제가 드린 얘기 중에 뭐 10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뭐 10%도 안 됩니다. 더 딥한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거기까지 저와 뭐 공개적인 영상 내용에서 그걸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간결하게 이 정도 내용만 인지를 하신다고 해도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감이 잡히겠죠. 아니 도대체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연준에서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조간신문도 보고 또 출근할 때 뭐 경제 채널 영상들 뭐 라이브들 듣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단적이다 이거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스탠스가 바뀌었대. 파월 연준 의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대. 바뀌긴 뭘 바뀌어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기자들이, 투자자들이 그 내용을 왜곡한 거죠. 그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전문을 지난달 거와 이번 달 걸 비교해보면 돼요. 어차피 이게, 전문들이 다 공개된 내용들이거든요. 전문 내용들을 확인해보시면 전달이나 이번 적이랑 똑같습니다. 완화적 표현은 없어요. 그냥 투자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 가격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만약에 시장의 가격이 그렇게 형성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 그 영향을 받고 그 뒤에는 영향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가열 현상도 분명히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이번 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타이밍 싸움인 것 같아요. 타이밍 싸움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에서 벌써 10일째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정도의 움직임을 주고 있지만, 사실 말이 어려워서 어렵지 사실 쉽습니다.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있으면 돼요. 마음을 내려놓고 있으면 방향을 잡긴 더 쉽다. 그래서 무리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내려놓고 시장에 참여하신다고 하면 아마 큰 수익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 파생한 송 대표의 시황이라든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무료 체험 신청하신다고 하면, 예전에 좀 기간이 좀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다 봐드릴 수가 없어서 제한적인 기한 동안 시황이라든지 내용들은 같이 공유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성공투자 기원하며 저 또한 시장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환 송대표였습니다.